자, 10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시간에서요, 우리 트랜지션 로그 파일의 역할에 대해서 쭉 아까 11이 11이 되고, 2가 22가 되고, 3이 33이 되는 거 있죠?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이번에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5페이지의 실습 1번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505페이지 피시고 제가 이제 직접 진행하죠. 자, 여기서 새로 만들죠. 자, 우리 SQL을 쓸게요. 그래서 테이블을 아까 간단하게 숫자가 들어있는 테이블. 아까 그림대로 1, 2, 3 있는 테이블 있죠? 테이블 하나 만들죠. 자,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실습하던 거 있죠? 그 기능이 켜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끌게요, 다시. 도구에 옵션에. 요거 기능이죠? 요거 기능을 끄고 확인. 닫았다가 쿼리창 다시 할게요. 다시 열고 다시 SQLDB에서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데이터를 1, 2, 3, 3건 넣었죠. 그래서 셀렉트 해볼까요? select from test tbl이죠. tbl. 자, 1, 2,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얘를 이제 11, 22, 33으로 변경할게요. 자, 쿼리문을 넣고요. 이거 아직 실행을 하지 마세요. begin 트랙, commit 트랙으로 이 쿼리문을 현재 묶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begin 트랙을 드래그해서요. 얘만 실행을 할게요. 실행. 됐죠? 그리고 얘네는 아직 실행 안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 그림 10-3과 같은 상태예요. 그림 10-3을 피시면은 몇 페이지죠? 500페이지인가요? 499페이지죠. 499페이지에 10-3 여기 보시면 얘가 자, 이 상태죠. 이 그림 10-3 상태인 이 상태가 지금 여기 쿼리문 요것만 실행된 상태죠. 물론 우리가 메모리 안을 볼 수가 없지만 로그 파일 안에 여기 기록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뭐죠? 1이 11로 바뀌는 거죠. 얘만 드래그해서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는 뭐가 되죠? 그림 10-4가 되죠. 이 상태가. 이 상태죠. 현재 메모리에만 바뀌고 데이터 파일은 안 바뀌죠. 그리고 얘만 로그 파일에만 기록됐죠. 그래서 제가요, 이 상태를 두고 새 쿼리 창을 하나 열게요. 새 쿼리를 하나 열고 아까 그 테스트 TBL을 조회해 볼게요. 조회하시면 실행하면 이제 실행이 조회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현재 잠금 상태예요. 요 쿼리문에서 이게 트랜지션이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상태가 지금 멈춤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안 끝나고 테스트 TBL을 잠그고 있어요. 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 아까 얘가 커미트 될 때까지는 다른 데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에서 워드 파일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또 열면 안 열리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중지시킬게요. 쿼리를 중지시키고. 됐죠? 자, 다시 첫 번째 창으로 와서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 현재 트랜잭션이 발생되고 있는지 보면은 여기서 셀렉트 요 창에서는 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셀렉트 트렌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를 실행해 볼게요. 현재 트랜잭션이 하나가 발생되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현재 얘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얘가 끝나면 얘가 0이 돼요. 트랜잭션이 없으면. 자, 이 상태가 지금 아까 이 그림 이 상태의 상거죠. 자, 이 상태도 우리가 아까 전기를 한번 팍 꺼버릴게요. 전기를 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 전기를 근데 실제로 끄면 안 되니까 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SQL 서버 자체만 죽여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작업 관리자 할게요. 작업 관리자 열고 작업 관리자에서 자세히 눌러서요. 여기서 실제 작업 관리인 세부 정보 볼게요. 세부 정보 보시고 여기 SQL 서버가요. SQL 있죠? SQL 서버.exe 얘예요. 얘가 SQL 서버 엔진이거든요.
얘를 강제로 끝낼게요. 얘를 작업 끝내기. 하면 잠깐 기다리시면 얘가 현재 죽은 거예요. SQL 서버가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 좀 기다리면요.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SQL 서버 현재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전이랑 똑같아요. 개념이. SQL 서버 자체가 죽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정전이 끝나고 전기가 들어와 볼까요? 전기 들어오도록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해야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작이 있네요. 시작을 누르면 누르면 이제 강제로 다시 누르면 SQL 서버가 시작이 됩니다. 엔진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컴퓨터가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작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상태가 셀렉트, 이거 다시 해볼까요? 트랙 카운트 보면은 아까 여기서 진행 중이었잖아요. 트랜잭션이 진행 중인데 전개 나갔고 아까 1이었었잖아요. 여기. 근데 다시 트랙 카운트 진행을 다시 하면 잠깐 기다려보죠. 얘가 지금 연결이 끊겨서 그럴까요? 새 쿼리 창을 하나 열게요. 다시 한번 이거 실행이 안 되면 되네. 이제 되네요. 자, 트랙 카운트가 얘가 뭐예요? 0이죠. 트랜지션이 아까 진행 중이다가 전기가 꺼져서 켜지면 트랜지션이 뭐예요? 롤백 되거나 롤 포워드 된다고 그랬죠. 롤 포워드는 계속 진행이 되거나 요게 그림 아까 요 상태가 된 거예요. 10-8 가볼까요? 10-8 7 8 요 상태가 진행된 거죠. 아까 두 개가 기록됐잖아요. 얘가 기록되고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SQL 서버가 뭐 한 거예요? 이거 왜 안 끝났지 하고 다 롤백 시킨 거예요. 다 지운 개념이죠. 요 상태가 지금 요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롤 포워드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 상태. 여기서 언제요? 정전이 요 커밋 트랙까지 써주고 요 상태에서 정전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실습을 못해요. 왜냐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제가 커밋 트랙 하잖아요. 그리고 0.001초도 안 돼요. 여기 실행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상태는 실제 실습을 못하고 실제 이렇게 작동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이제 우리 그림 10-5 상태를 살펴볼까요? 10-5 볼까요? 10-5. 10-5 여기죠. 요 상태가 진짜 되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비긴 트랙하고 업데이트 1, 2, 3, 3까지 했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은 바뀌어요? 아직 안 바뀐다는 얘기죠. 요새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실제 메모리는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데이터 파일은 안 바뀐 이 상태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작업을 해보죠. 자, 우리 쿼리창 다 닫고요. 새 쿼리창 다 새로 열게요. 닫고. 자, 새로운 쿼리창을 하나, 두 개 열게요. 쿼리창 두 개 열고요. 자, 첫 번째 쿼리창에서요. 제가 먼저 이제 데이터가 1, 2, 3인지 확인할게요. 아직 변경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1, 2, 3이겠죠. 자, 데이터 1, 2, 3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요 쿼리문을 날릴게요. 요 쿼리문은 요거는 이제 실제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거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아까 셀렉트 하면은 잠금 걸리면은 셀렉트 안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잠금이 걸려도 일단은 셀렉트를 데이터 파일, MDF 파일에서 읽어오도록 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단 실행을 시켜주면 자, 우리 실습을 위해서 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쿼리창 B에서 여기서 이제 요 트랜지션을 발생시키죠. 아직 커미트는 없죠? 커미트는 없고 실행하면 됐죠? 이 상태가 이제 아까 그림 어느 상태예요? 이 상태가 요 상태가 된 거죠. 이해 가셨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좀 실행했잖아요. 여기 3개 실행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얘네가 다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됐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이 메모리로 로딩돼서 여기가 11, 22, 33으로 바뀌었죠. 요 상태가 딱 멎어 있는 상태예요. 딱 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파일을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셀렉트를 해볼게요. 아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바꿨죠? 아까 커미트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쯤에서 한번 셀렉트를 미리 해볼게요. 하면은 데이터가 11, 22, 33 보이죠? 데이터 변경됐네. 변경된 게 아니라요. 현재 요 쿼리 창이 있기 때문에요. 요 쿼리 창에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냐면 이 메모리 내에 있는 데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 데이터를 셀렉트한 거예요. 요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다른 쿼리 창에서 해볼게요. 다른 쿼리 창 뭐죠? 요 쿼리 창. 이 쿼리 창에서 셀렉트 해볼까요? 셀렉트를 여기 있네요. 다시 유즈하고 1, 2, 3으로 보이죠? 이거는 이제 요것을 다른 쿼리 창에서 쿼리하면은 요게 보이는 거예요. 요 데이터 있죠? 데이터 파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새로운 쿼리 창에서 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쿼리 창은 여기서 보니까 1, 2, 3이 보였고 아까 여기서 보니까 11, 22, 33이 보였습니다. 이해되셨죠? 현재 이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됐죠? 그래서 아직 데이터 파일은 변경이 안 됐지만 어느 상태예요? 메모리에는 로딩돼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커밋 트렌을 해보죠. 커밋 트렌하고 다시 조회해 볼게요. 자, 여기서 커밋 트렌 시키고 됐죠? 그럼 트랜지션이 완료됐고 셀렉트하면 당연히 여기서 똑같이 11, 22, 33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회해 볼게요. 여기서도 조회하면 바뀐 거 보이죠? 왜 바뀐지 아시겠죠? 데이터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으니까 커밋까지 됐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방금 요 커밋이 됐으니까 이 상태죠. 지금 이 상태를 확인한 거죠. 지금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빌려 확인한 거죠. 데이터 파일에 11233, 11233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셨죠? 이 작동을 지금 확인해 봤다. 이렇게 실습을 진행했고요. 이제 다시 아까 요거를 원위치 시킬게요. 다시 예를 들어 오프를 시키면은 다시 원래대로 잠금이 걸린 데이터는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더 일반적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꿔서 한 거는 잠금이 걸려도 한번 메모리 내용과 데이터 파일의 내용이 다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하는 용도였습니다. 자, 511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트랜잭션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잭션은 이제 하나의 논리적 작업 단위로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로 여러 개의 쿼리를 묶어서 되고, 이제 의미가 전부 되거나 전부 안 되거나 이해가 가셨죠? 이제 비긴 트랙, 커밋 트랙으로 묶인 애들은 그 안이 3개든 100개든 전부 다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전부 다 롤백이 돼서 안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에서 제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상대편한테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요? 트랜잭션으로 얘를 묶어야 되니까. 내 통장에 돈이 빠지는 것과 상대편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게 되면은 무조건 얘는 둘 다 실행되거나 둘 다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트랜잭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특성은 뭐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 뭐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자, 문법 볼까요? 실제 우리가 이미 써왔지만 begin 트렌 그리고 commit 트렌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리고 SQL문은 하나이거나 여러 개이거나 관계가 없고요. 근데 commit라는 건 이제 commit work랑 같은 말이에요. 또는 commit transaction 써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말이 이제 롤백 시키는 거죠. 롤백 트렌은 지금까지 이 SQL문들을 다 취소시키는 거죠. 됐죠? 자, 됐으면은 그 다음에 세이브 트렌이라고요. 트랜지션의 위치를 중간 위치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세이브 트렌 구문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트랜지션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오토 커밋 트랜지션, 그러니까 자동 커밋 트랜지션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트랜지션 생각 안 하고 써왔잖아요. 9장까지. 걔네들은 다 오토 커밋 트랜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쿼리문 하나 날릴 때마다요. 여기 앞에 begin 트렌, commit 트렌, begin 트렌, commit 트렌이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문 하나, 인설트문 하나 날리면은 눈에는 안 보였지만 begin 트렌, commit 트렌, 그러니까 문장 하나마다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자동 커밋 트랜잭션이었습니다. 자, 그럼 명시적 트랜잭션은 뭐죠? 이제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내가 begin 트렌, commit 트렌을 써주겠다. 이게
명시적인 트랜잭션입니다. 자, 트랜잭션의 그 문법은 이렇게 돼요. 뭐 트랜에서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비긴 트랜, 커밋 트랜 또는 롤백 트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약간 특이한 게 나왔는데 이제 암시적 트랜잭션인데요. 이제 얘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SQL문을 시작할 때 비긴 트랜을 안 붙여요. 그러면 자동으로 비긴 트랜은 붙어요. 하지만 커밋 트랜은 반드시 내가 직접 써줘야 되는 게 암시적 트랜잭션인데 이게 왜 있냐면은 오라클이 이런 방식을 쓰니까요. SQL 서버에서 이 호환성 때문에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라클 사용자를 SQL 서버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써서 set implicit transaction on 이렇게 키면은 방금 말씀드린 비긴 트랜은 안 붙여도 되지만 커밋 트랜은 꼭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저 오라클처럼 쓰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SQL 서버를 쓸 때는 SQL 서버처럼 쓰는 게 오히려 이 제품의 특징을 100%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장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엔 실습을 통해서요. 트랜지션을 써야 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죠. 어떤 이유냐면 아까 제가 제 통장에서 100원을 빼서 다른데 100원을 입력하는 그 과정인데요. 이번에 실제처럼 제가 이제 사용자 2명을 만들 거예요. 구매자와 판매자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통장이 따로따로 있고 이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돈을 입금하는 거, 이 과정을 같이 하나의 트랜지션으로 묶어야겠죠. 왜? 얘는 돈이 빠졌는데 얘는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것을 같이 실습할 거고 이 구매자는 존벤이라는 사람이고요. 판매자는 당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그림상에 구매자, 판매자도 나오고 존벤이, 당탕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죠. 자, 먼저 테이블을 만들까요? 테이블을 뱅크북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사용자 이름과 그 예금 잔고죠. 잔고 요거 2개만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잔고는 제가 0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을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실행해서 실제 이제 테이블 만들고 통장이죠. 이거 통장 테이블을 만들고 이 통장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처음에 이제 구매자는 존벤인데요. 이 존벤이는 1,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판매자는 아직 하나도 판매 안 해서 빵원이 있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할까요? 제가 그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500원을 송금시켜 볼게요. 송금시키는 게 업데이트문이죠. 업데이트. 이렇게 되면은 구매자한테 500원을 빼고 판매자한테 500원을 더 더하면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500원을 송금시키는 효과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이거 설정해야겠네요. 잘 됐죠? 그래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500원을 잘 보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쿼리는 지금 좀 전에 뭐랑 똑같냐면요. 이 쿼리랑 똑같은 거죠. 이 쿼리. 또 실행 안 할까요? 이걸 실행하는 순간 뭐예요? 비긴 트랜, 커밋 트랜이 이렇게 묶인다고 그랬죠? 왜요? 따로따로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자동 커밋 트랜잭션이잖아요. 그럼 자동 커밋이니까 한 문장당 하나씩 비긴 트랜, 커밋 트랜이 이렇게 묶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제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600원을 송금해 볼게요. 이번에는 600원을 송금하면 자, 됐죠? 구매자한테 600원을 빼고 판매자에게 600원을 더 더했어요. 자, 실행해 볼까요? 그런데 어때? 오류 났죠? 왜 오류 났죠? 아, 잔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고가 600원을 네가 500원 남았잖아요. 아까 구매자한테. 그러니까 존베니한테 500원 남았는데 500원에서 600원 빼니까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이거 오류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네요. 돈이 없는데 돈을 붙이는데 문제가 보세요. 여기 아까 500 총액이 1,000원이었잖아요. 다 두 사람 거 합쳐서. 그래서 600원을 빼서 얘는 오류 났으니까 안 빠졌는데 어떻게 돼요? 판매자한테는 어떻게 돼요? 600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총액이 늘어났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큰일 난 상황이죠. 은행 입장에서는요. 아주 큰 사고 난 거죠. 엉뚱한 돈이 여기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 돈이 들어간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되시죠? 왜 됐죠? 얘네가 아까 트랜지션이었잖아요. 이게 따로 별도의 지금 오토코밋이니까 얘랑 얘는 별도의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류가 나는 건 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새로운 트랜잭션이니까 얘는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별도의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요 얘기예요. 이거 실행 안 하셔도 요게 지금 요게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서 업데이트해서 이건 오류 났어요. 왜요? 지금 구매자 존베니한테 500원밖에 없는데 600원 뺄래니까 우리가 체크 제약 조건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안 되니까 얘가 오류 발생되고 그리고 끝이에요. 얘는 그리고 얘는 새로 시작하네요. 얘는 그냥 600원을 더라 500원에서 600원 더라 11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왜? 각각의 트랜잭션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얘네 두 개는 항상 같은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얘한테 빠지는 것과 얘한테 들어가는 것은 항상 같은 일이 돼야 된다. 되시죠? 자, 이제 다시 판매 기자이죠. 다시 얘한테 600원 뺄게요. 다시 판매자 당탕이한테 600원을 빼서 원래대로 둘 다 500원씩 있는지 확인해보자. 됐죠? 둘 다 500원씩 잘 돼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600원을 빼는 걸 다시 해볼게요.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자, 존벤이 구매자한테 600원을 빼고 당탕이 판매자한테 600원을 더하는 거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야 돼. 이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실행하니까 오류 발생하고 셀렉트 하니까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얘가 오류 발생하니까 이거 해서 트랜잭션이 뭐 롤백 돼서 둘 다 입력이 안 되거나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자, 요게 이제 주의점인데요. 이 이에게는 체크 제약 조건 때문이에요. 체크 제약 조건. 왜냐면 여기서 체크 제약 조건이 걸렸잖아요. 아까 체크 제약 조건이 뭐예요? 0원 이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체크 제약 조건에 오류가 걸리면 롤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났지만 실제 롤백이 안 되고 이게 실행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이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600원 다시 빼고요. 현재 셀렉트 해볼까요? 이제 500원씩 있겠죠? 이 상태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비긴 트라이, 엔드 트라이 기억나시죠? 비긴 캐치, 엔드 캐치 오류 처리를 직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트랜잭션을 묶을 때요. 이게 트라이 캐치를 묶어서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비긴 캐치, 엔드 캐치도 롤백 트랜잭션을 롤백 시켜라.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되든지 롤백 시켜라.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완벽하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실행. 어때요? 다시 그대로 500원씩이죠. 왜? 이게 오류가 발생하니까 요 트라이 캐치문이 실행돼서 롤백 트렌 얘네를 다 롤백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문은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실 구문이니까요.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518페이지 실수 3번인데요. 이 실수 3번은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SQL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입문하는 입장에서 이 실수 3번이 오히려 여러분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 3번이 뭐 필요 없는 내용은 아닌데 실수 3번은 따로 진행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뭐 간단해요. 간단한데 사실 실제 암시적 트랜잭션 얘도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요. 명시적 트랜잭션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실습이니까 뭐 그래도 호기심에 꼭 알고 싶으시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 한번은 생략해도 아무 무관하니까 생략하고 넘어가셨다가 한 번 더 이 책을 공부하실 때쯤 되면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은 일단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 트랜잭션장을 마치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이 좀 어려워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다른 장, 실제 사용되는 다른 장이랑 큰 연관은 없는 장이고 SQL 서버의 내부적인 작동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직접 실습을 해본 것 뿐입니다. 자, 10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